네, 안녕하세요. 라스트 필름 스쿨이 이번 주부터 새로 시작하는 오늘의 영화 시간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새로 개봉하는 영화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영화, 놓쳐서는 안 될 영화를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영화, 라스트 필름 스쿨이 과감하게 추천하는 영화는 힐빌리의 노래입니다. 넷플릭스 플랫폼에서 지난 주말부터 사용되기, 전 세계로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2020년 금년 12월 달에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 누가 당선됐는지 공식적인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류 언론에 의해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인으로 인정받고 있을 뿐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8천만여 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주류 언론에 의해서 패배자로 낙인 찍힌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몇 표나 받았는지 아십니까? 7,400만 표를 받았습니다. 2016년도 힐러리 후보하고 대결했을 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죠? 트럼프가 이겼을 때의 표수보다 훨씬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의 어떤 열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 마치 한국 대통령 선거에 쏟는 열정만큼은 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주목했습니다. 자, 트럼프 후보, 우리 저기는 또 도란프라고도 하시던 분이 있던데요. 예리한, 미국 사정에 아주 밝은 예리한 정치 분석가에 의하면 트럼프가 내년 1월에 대통령 권좌에서 내려오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겠죠. 하지만 정치 무대에서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고 분석합니다. 트럼프는 결집력이 똘똘 뭉친 아주 거대한 지지 계층을 계속 끌고 나갈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중 종교라는 신앙의 지도자로 계속 남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2024년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있다 라는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자, 힐빌리의 노래, 영어로는 힐빌리 엘로지라고 하는데요. 엘로지는 노래는 노래인데 좀 비가 좀 슬픈 노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힐빌리 엘로지는 트럼프를 지지한 7,400만 미국인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아주 귀중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라스트 필름 스쿨이 첫 번째 오늘의 영화로 선택했습니다. 힐빌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골 사람, 촌놈, 깡촌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동부의 보통 아팔라치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쪽 지역의 중동부의 평범한 시골 동네의 백인 중하층 노동계층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 영화의 원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출판됐는데요. 지금 저는 미국의 영어판 원서를 갖고 왔는데요. 이것과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힐빌리 엘로지. 저자는 J.D. 반스라는 바로 힐빌리에 속하는, 그죠?
미국의 켄터키주에서 태어나서 그 옆에 또 시골 동네 오하이오에서 성장한.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자기는 켄터키의 탄광촌에서 태어나서 오하이오의 스틸 타운, 그러니까 제철소 마을에서 성장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트럼프를 2016년에 대통령에 당선시켰던, 이제 우리 귀에도 익숙해졌죠? 러스트 벨트입니다. 그죠? 미국의 철강소, 미국의 그 거대한 공장, 굴뚝에 검은 연기가 나오고, 노동자들이 아침 일찍 퇴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던, 그래서 거기서 평생 직장을 가졌던, 그죠? 그런 러스트벨트의 백인들입니다. 그런데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공장들이 문을 닫자 실업 상태가 된, 실직자가 된 불행한 미국인들의 이야기, 노동계층의 이야기. 그래서 엘러지입니다. 비가입니다. 그 변호사 J.D. 벤스는 하지만 그 역경을 딛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해병대 자원에서 이라크 전쟁에도 참여했고요. 그리고 제대에서 제대 군인에게 주어지는 혜택, 그래서 오하이오 주립대학을 갔고, 또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미국 최고의 로스쿨, 예일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해서 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서전입니다. 자서전. 그래서 저기 그 원제는 힐빌리 엘러지고, 이 부제라고 그러나요? 부제는 A Memoir of Family and Culture in Crisis. 위기에 빠진 미국 가족과 문화에 대한 회고록. 책을 읽어봤더니요, 이 서문에서, 인트로덕션에서 이 J.D. 벤스,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31살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뭐 주지사도 아니고 상원의원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저기 회고록이라뇨.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겸연쩍어지네요. 하지만 저는 이 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국의 보통 사람이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합니다. 정말 슬프고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힐빌리, 뭐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힐빌리라고도 하고, 레드넥, 너무 햇볕을 받고 일해서 네크가요, 그죠? 이 목이 붉게 탄 레드넥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서 합니다. 또 미국 남부에 또 이런 노동자 백인 계층 크래커라고도 하고요. 다양한 그 용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나이 지금 31살입니다. 하지만 나는 미국의 보통 사람이 되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썼습니다. 2016년도 미국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그야말로 미국이 정치적 대격변 속으로 빠진 겁니다. 트럼프는 미국 공화당의 주류 세력도 아니었죠. 그래서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렇게 평하게 됐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트럼프에 의해서 접수됐다.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 공화당을 약간 그죠? 상류층, 제도권에서 노동자 정당으로 전환시켰다. 그런 평가가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화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영화 장르로 좀 소장르로 getting out 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벗어나기, 좀 더 의적하자면 탈출하기 이야기입니다. 빈곤한 환경, 미국의 그 시골에서, 가난한 시골에서 거기 벗어나서 대도시에 나가서 아메리칸 드림, 미국의 꿈을 실현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뭐 패배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미국의 휴먼 스토리, 성장 스토리에서도 getting out 스토리라고 합니다. 자, 미국은 다른 나라와 좀 다른데요. 미국은 1776년 7월 4일에 발명된 나라입니다. 발명된 나라. 예를 들면 뭐 한국, 일본, 중국은 발명된 나라가 아니죠. 그렇죠? 어떤 이런 그렇죠? 대지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군집 생활을 하다가 그렇죠? 시족, 부족 이러다 점점 커져서 국가 단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뭐 시대가 변천하면서 네이션 스테이트 일반적으로 민족 국가라고 하지만 민족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영어 단어에 없습니다.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듯이 주권 국가, 지역 국가가 더 맞는 얘기죠. 하지만 미국은 1776년에 7월 4일에 그 건국의 아버지들, 건국의 영웅들, 건국의 천재들에 의해서 발명된 나라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한번 전 세계에서 제일 멋진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죠. 그래서 발명된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8세기 말에 인간이 가진 지식의 가장 높은 경지에서 어떤 국가가 가능한지 가장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어 보자 해서 발명된 국가가 USA, United States of America입니다. 그렇죠? 자, 이 미국에는요, 세 개의 심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심볼은 카우보이입니다. 아시겠죠? 카우보이 모자. 아직도 미국 남부 지역에 가면, 뭐, 예를 들면,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에 가면 교수들도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다닌답니다. 저는 뭐, 거기 다니진 않았는데, 또 가죽 장화 있지 않습니까? 대학 교수도, 그리고 강의실에 들어온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발명가, 인벤터입니다. 토마스 에디슨. 그렇죠? 자, 지금 21세기에도, 가장 멋진 인간의 생활을 이롭게 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시키는 발명품들은 미국에서 나오고 있죠. 그렇죠? 제가 지금 사용하는 맥북도 그렇고, 그렇죠? 이제 이 스마트폰 없으면 안 되죠. 이것도 뭐 미국의 스티브 잡스가 있고, 그렇죠? 뭐 테슬라 전기자동차도 그렇고, 또 뭐 SNS에 놀라운 플랫폼들도 다 미국이 한 겁니다. 그냥 발명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청소년들은 너 뭐 될래? 그러면은 나 에디슨이 될 거예요. 네?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건 흔히 잘 모르시는 얘기인데, 첫 번째는 카우보이, 두 번째는 발명가, 세 번째는 전사입니다. 싸우는 사람. 영어로 워리어입니다. 워리어. 자, 우리는 뭐 미국에 가면은 보통 뭐 뉴욕이나 LA, 그렇죠? 조금 뭐 더 가봐야 뭐 플로리다에 뭐 그렇죠? 휴양지들, 뭐 시카고 뭐 그 정도 가겠죠. 아니면 뭐
비가 많이 내리는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 그 정도인데 진짜 미국은요, 거기는 진짜 미국이 아니라 카우보이와 전사들이 사는 곳이 진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물론 21세기 이 디지털 문명을 이끌고 있지만 아직도 일종의 농업 국가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중서부 지역의 그렇죠? 밀과 옥수수, 그게 아주 유명한 미국의 수출품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자, 이 힐빌리의 노래, 미국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인은 어떤 건가? 이 주인공은 이제 그 초등학교 학생으로 등장합니다, 영화에서. 근데 그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도 아니라 할모에게, 우리 한국 그 번역이 아주 잘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크리스라는 못된 놈이 한 약한 친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말을 해댔다. 하지만 나는 그저 앉아서 듣고만 있었다. 그 불쌍한 애를 위해 나설 용기를 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너무 컸었던 것이다. 할머니는 선생님께 이 일을 알렸는지 물었고 내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앉아만 있었다니 그 선생년을 감옥에 쳐넣어야겠구나. 이게 힐빌입니다. 그 선생년을 감옥에 쳐넣어야겠구나. 그러더니 내가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덧붙였다. 얘야, 살다 보면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더라도 싸워야 할 때가 있단다. 싸우는 게 옳은 선택일 때가 있는 법이야. 내일은 그 친구를 보호해 주렴. 너를 보호할 일이 생기거든 그렇게 하고. 아무튼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다음날 또다시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크리스를 향해 나는 이렇게 외쳤다. 닥쳐 이놈아. 얘 좀 내버려둬 하고 크리스를 피가 나도록 때렸다. 교무실에 끌려간 나는 퇴학을 당하게 될지, 정학을 당하면 얼마나 받을지 걱정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내게 싸우면 안 된다고 훈계하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밖에 나가 노는 대신 글씨 연습을 하라고 지시했다. 선생님도 내 행동을 인정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이게 바로 힐빌리입니다. 이게 바로 힐빌리. 이게 바로 미국의 보통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뉴요커,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LA에 사는 사람들은 글쎄요, 아주 세련된 미국인이죠. 그죠? 그 보통 미국인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미국인을 잘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이 말이 제일 멋있던데. 살다 보면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더라도 싸워야 할 때가 있단다. 너무나 멋있는 얘기라서 네 일이 아니더라도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돼. 그럴 때가 있어, 살다 보면. 그래서 영어도 써왔는데요. You have to fight. Even when you are not defending yourself. 너를 방어하는 게 아니더라도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돼.
미국은 꼭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머나먼 대륙 나라에 가서 싸웠던 게 아니죠. 응? 그렇죠? 한국 전쟁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싸웠다. 그래서 수많은 미국의 20대 청년들, 심지어 10대 후반의 청년들이 죽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건 미국의 그 나라의 그 어떤 그 이상주의적인 전통을 잘 모르고 하는 무지의 말이죠. 그죠? 물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여기 왔죠. 그죠? 하지만 그 민주주의, 리버럴리즘을 한반도에서 실현시키겠다는 미국인들의 어떤 그 이상주의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죠. 그죠? 책에 보면 서로 욕하고 고함치고 어떤 때는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들을 보는 건 그저 일상의 한 조각이었다. 이게 힐빌리, 미국의 시골 사람들, 미국의 노동자 백인 계층들의 이야기. 자, 그러면은 이 힐빌리, 레드넥, 로스벨트에 사는 사람들, 미국 인구의 몇 명, 인구의 몇 퍼센트나 될까요? 미국은 놀랍게도 말이죠. 현재 인구가 3억 3천만입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미국 인구를 2억 6천만이라고 했다고 망신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은 21세기가 시작할 때 인구가 2억 7천 8천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5천만의 인구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그냥 탁 생긴 거예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그렇게 인구 증가 속도가 이렇게 생긴 나라입니다. 현재 3억 3천만 중에 75%, 이건 자료마다 다른데 70에서 75% 정도가 화이트입니다. 백인입니다. 그러면 한 2억 3천만 정도. 2억 3천만 중에 40%.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1억 1천만? 적게 잡아도 1억 명이 힐빌리, 레드넥입니다. 중하층, 노동자 계층입니다.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영화 힐빌리의 노래는 미학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만한 영화는 아닙니다. 그 감독은 론 하워드. 아마 론 하워드가 54년생인데요. 그 같은 세대의 감독, 50년대에서 60년대 초반까지 감독 중에서 아마 가장 다재다능한, 그렇죠? 그 감독의 어떤 스타일도 있으면서도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고, 그렇죠? 작품적으로도 아카데미 작품상도 받고, 흥행 성적도 블록버스터도 하고 이런 걸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론 하워드의 그 별이 빛나는 시간들은 아폴로 13, 95년, 그리고 작품상을 받았던 아카데미 뷰티풀 마인드 2001년 이때죠. 다른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창작자의 아티스트는 자기 평생을 거쳐서 최고의 영화들 연달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별과 만나는 시간. 그래서 이거 별의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인생에 정확히 7.5년입니다. 그래서 이번 론 하워드의 필모그래피를 보면서도 확인했는데 아폴로 13호, 95년부터 뷰티풀 마인드, 01년, 그리고 그 다음 작품까지가
아마 그죠. 론 하워드의 전성기죠. 뭐 최근에는 왜 저기 최근도 아니죠. 벌써 12년이 됐네요. 언론인과 언론인 프로스트와 닉슨, 그렇죠? 닉슨 대통령 불명예 제대한.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이야기 따른 프로스트 닉슨 2008년 이게 좀 괜찮았죠, 그렇죠? 하지만 뭐 그렇게 커다란 그 대중적인 매력이 있었던 영화는 또 아니겠죠. 그래서 저기 론 하워드는 이미 엣지가 사라진 감독이죠. 엣지라고 아시죠? 어? 그 독특한 개성이 막 그 영화의 스타일로 번뜩이는 그 엣지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저기 힐빌의 노래는 미학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영화 아니고요. 아닙니다. 또 뭐 저기 그 아까 그 할모라고 하지 않았어요? 할모. 할모. 영어로는 마모라고 그러던데 마모. M-A-M-A-W. 마모. 이게 이제 그 시골 사투리로 할머니를 그랜마라고 하지 않고 마모라고 한답니다. 이 마모 역할을 하는 글렌 그로스가 아주 인상적인 연기를 남깁니다. 또 그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헤로인까지 맞는 어머니 역할, 주인공 벤스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에이미 아담스. 또 아주 뭐 열연합니다. 근데 뭐 두 사람의 연기 칭찬으로 제가 이렇게 빠지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영화가 뭐 미학적으로 작품적으로 아주 악권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뭐 글렌 그로스가 지금 47년생이니까 거의 70 중반이네요. 위험한 정서, Fatal Attraction. 그다음에 리버설 오브 포춘, 그렇죠? 행운의 역전. 그때 어떤 아주 그야말로 할리우드의 그 악녀, 독특한 개성을 가진 섹스 심벌이었죠, 그렇죠? 그로부터 이제 30년, 3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글렌 그로스가 진짜 연기자가 돼서 미국 깡촌에, 미국 저기 그 탄광촌에, 미국 저기 러스벨트에 할머니 역할을 합니다. 75세. 이건 정말로 박수 칠만 합니다. 75세. 거의 저기 에이미 아담스보다도 더 비중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재밌습니다. 영화는 1997년과 2011년을 오고 가면서 전개됩니다. 97년에 주인공 벤스가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어머니는 이혼하고 새로운 남자들과 만나고 헤어지는 거 연속입니다. 이제 마약 중독도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키워줍니다. 할머니도 뭐 저기 가난했기 때문에 그 미국의 웰페어 쿠폰으로 살아갑니다. 97년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벤스는 이 역경을 이겨내고 예일 법대에 진학합니다. 법과대학원에. 그게 2011년. 그래서 여름에 미국의 최고의 법률 그 사무소에 인턴 자리를 얻기 위한 그 오디션 열리는 날이 2011년에 어느 날입니다. 그래서 97년과 2011년을 이제 오고 갑니다. 근데 조금 자기적이고요. 뭐 그렇게 뭐 뛰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라스트 필름 스쿨 그야말로 지구상의 마지막 영화 학교가 되겠다는, 그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라스트 필름 스쿨이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영화는 미학적으로 훌륭한 영화를 필름이라고 그러죠. FRELM. 하지만 사회학적으로 주목할 만한 영화를 할 때, 영화 사역 할 때는 소시올로지 오브 시네마라고 합니다. 그죠? 다음에 영화 경제학 할 때는 이코노믹스 오브 무비라고 합니다. 무비 이코노믹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름, 시네마, 무비. 힐빌리의 노래는 시네마입시다. 시네마. 그죠? 지금
정치적 격변, 사회적 격변 속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패권 국가가. 그러면은 보통 미국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세계의 상징, 카우보이 발명가는 우리 아는데 전사입니다. 전사.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응? 응. 싸우는 미국의 보통 사람들. 그래서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퍼뜨리려는 이상주의 정치학을 실현하려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또 라스 필름 스쿨이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이 영화 지난주부터 넷플릭스가 이제 글로벌 플랫폼에 올렸는데요. 미국의 이 못된 먹은 미국의 주류 언론이 이 영화를 너무 박살내고 있습니다. 왜 메타스코어라고 있지 않습니까? 총 미국 언론 40개의 미국 일간지들 방송들이 참여했는데 평균 평점이 39점입니다. 그 중에 최고 악질은 엔터테인먼트 위클리. 미국의 연예 주간지죠, 그렇죠? 몇 점을 줬냐면 빵점. 이런 악평을 남겼습니다. 힐빌리의 노래는 두 개의 영화다. 첫 번째 영화는 우스꽝스럽게 나쁘고 다른 하나의 영화는 지루하게 나쁘다. 아주 그냥 밟아버렸습니다. 박스라는 온라인 음악 서비스 되는 그렇죠? 아주 유력한 아마 미국의 대단한 그렇죠? 거대 기업이 지금 하죠. 아마도 뭐 구글 이쪽하고도 좀 지분 관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20점을 줬습니다. 100점 만점에 이런 악평을 썼습니다. 내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최악이다. 원작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영화는 다른 애니멀이다, 동물이다. 그리고 놀랄 정도로 끔찍하다. 박스에 이거는 좀 주목해 볼 만하네요. 원작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이 책의 표지를 보시면은 영국의 썬데이 타임스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The Political Book of the Year. 2016년에 정치적인 서적이다. 이 벤스 시골 촌놈, 변호사가 된 시골 촌놈의 회고담이 정치적인 책이다. 근데 2016년에 트럼프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미국 보통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한 정치적인 그렇죠? 분석을 위해서 꼭 읽어야 되는 책이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지만 뭐 미국 언론에서 조금 우파적인 성격이 있는 시카고 선타임스는 100점을 줬습니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힐빌리의 노래는 오스카상을 받아야 된다. 슈어벳 포 오스카 러브. 슈어벳. 아주 유력한 후보다.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 디저브드 소. 그리고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 힐빌리는 아름답고 신금을 울리는 가족 서사극이다. 패밀리 에픽이다. 라고 좋은 평을 내렸습니다. 제가 볼 때 말이죠. 영화 사약적인 면에서 볼 때 힐빌리의 노래 꼭 보십시오. 절대로 미국 주류 언론의 이 악평에 기만당하지 마십시오.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보통 미국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시려면 이 힐빌리의 노래 지금 넷플릭스에서 최신 영화로 좀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언론에서도 많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넷플릭스 코리아에서도 아주 내세울 만한 영화로 지금 되고 있지 않은데 제가 볼 때 이 초겨울에 미국 영화 중에 한국인이 꼭 봐야 될 미국 영화가 힐빌리의 노래, 힐빌리 엘러지의 것이다. 영화 사약적인 견지에서 전 가족이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문화가 위기에 빠진 것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가족과 한국의 문화도 여기에 빠졌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 그런 계기를 주는 영화가 론 하워드 감독의 2020년 최신작 힐빌리의 노래. 힐빌리의 비가 올 시다. 꼭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주 오늘의 영화에서 또 훨씬 흥미로운 영화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